안녕하세요, 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더러운 코드에도 종류가 있다 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찾아와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은 어그로고요.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제 채널에 올라가는 거의 모든 영상이 그렇듯이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냥 참고 정도로 적당히 흘려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드리고 싶은 주제의 이야기 정리를 조금 미리 해보고 가면, 첫 번째로 더러운 코드에는 종류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종류별로 조금 분리수거를 미리 해놓으면 용이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청소를 좋아해가지고 청소도구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뭐 빗자루도 있고 먼지털이도 있고 손걸레도 있고 수세미도 있고 청소기도 있고 돌돌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청소를 해야 돼요. 그런데 청소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창문을 닦을 수도 있고 설거지를 할 수도 있고 바닥을 청소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뭐 아침 먹은 뭐 저녁 먹은 접시를 닦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설거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설거지를 할 때 우린 보통 수세미로 합니다. 그때는 수세미로 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모른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행동을 해야 할 거예요. 제가 설거지를 하기 위해서 설거지 앞에 가서 물을 딱 틀어놓고 생각을 하는 거죠. 빗자루로 닦아야 될까? 빗자루는 그냥 쓱쓱 쓸리기만 하고 여기 눌러붙은 걸 제대로 닦아주지는 못할 것 같아. 빗자루는 탈락. 그럼 먼지떨이로 해볼까? 먼지떨이는 물 묻으면 축축하게 자기네들끼리 엉켜서 너무 번거로울 것 같은데 일만 더 커질 것 같아. 탈락. 손걸레는 괜찮을까? 손걸레는 좀 괜찮겠는데? 눌러붙은 것도 좀 닦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 그러면 1순위 후보로 두자. 그럼 다음, 수세미로 닦으면 어떨까? 수세미는 표면이 거칠거칠하니까 이게 더 닦기 좋겠는데? 이걸 1순위로 하자. 뭐 돌돌이는 괜찮을까? 청소기는 괜찮을까?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생각의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야 수세미로 닦는 게 좋겠다. 수세미로 닦자 해서 설거지를 시작하게 되겠죠. 그거는 근데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 청소를 할 때도 그렇듯이 청소를 할 게 있다면 그 대상들을 구분해 놓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대상들에 알맞은 청소 도구를 구분해 놓듯이 그 도구 방법 이런 것들까지도 조금 미리 생각을 해놔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뭘 청소할 때를 이야기를 하겠어요. 당연히 코드가 관심사잖아요. 더러운 코드를 내가 조금 깔끔하게 작성하거나 혹은 깔끔하게 개선하고 싶을 때 이런 것들을 미리 정리해 놓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생각을 해봤던 거죠. 그래서 생각해본 결과가 이렇게 네 가지가 됐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인 거고요. 하나를 또 세분화하면은 두 가지로 작게 나뉘는 건데요. 먼저 첫 번째, 논리적으로 더러운 코드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 것이 논리적으로 더러운 코드냐? 더러운 코드를 말하는 기준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성능이 될 수도 있겠고 코드 라인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했다고 전제를 깔아 볼게요. 똑같은 동작을 하는 A 코드, B 코드가 있어요. 근데 개발자 100명이 보는데 B 코드가 100이면 100 더 낫다고 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A 코드는 더러운 코드다라고 판단을 하기로 하고 저는 생각을 전개를 해본 거예요. 첫 번째로는 논리적으로 더러운 코드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코드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중 포문을 돕니다. 이중 포문을 돌면서 그 포문 내부에서 다른 메서드를 콜해요. 근데 콜하면서 객체를 넘겨줍니다. 객체를 넘겨주고 넘겨받은 그 메서드는 넘겨받은 아규먼트 객체를 상태를 막 변경시켜가면서 내부의 그 연산을 수행해요. 그리고 그냥 끝나요. 그러면 다시 호출한 쪽으로 흐름이 넘어가겠죠. 그 흐름대로 그냥 뭐 어떻게 또 처리를 하다가 이제 아까 메서드 콜해서 수정되었던 그 객체의 상태값을 꺼내가지고 연산의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사용을 해요. 그래서 리턴 값을 반환하고 종료되는 코드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로만 잠깐 이야기했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번잡하고 더럽고 예측이 불가능할 것 같고 누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다수는 그런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코드가 논리적으로 더러운 코드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중 포문 안 써도 된다 혹은 한 번만 순회해도 되는데요,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하면 안 고칠 사람 있을까요? 누구나 더 순회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혹은 한 번만 순회해도 된다고 하면 누구나 이중 포문을 작성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일부러. 그쵸? 그리고 누구나 외부의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객체를 파라미터로 넘겨주면서 내부에서 마음대로 상태가 변경되기를 기대하면서 넘겨주는 사람은 없을걸요? 입력값과 출력값이 명확한 메서드를 호출해서 쓸 수 있다고 하면은 사이드 이펙트를 일으키지 않고 입력값, 출력값이 명확한 쪽으로 하려고 할 거예요, 코딩을. 왜냐면 그게 명확하니까. 그게 내부의 동작을 예측하기도 쉬우니까. 누구나 그렇게 선택을 할 거라는 거죠. 이러한 종류의 코드가 이제 논리적으로 더러워지는 코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들은, 여기에 속하는 더러운 코드들은 비교적 눈에 띄죠. 그리고 개선해야 할 방향도 크게 눈에 띄어요. 그래서 깊게 생각해 볼 필요까지는 없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좀 다른데요.
구조적으로 더러운 코드입니다. 구조적으로 더러운 코드는 관계를 위한 코드, 구현을 위한 코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거죠. 먼저 관계를 위한 코드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라고 하면 연관이나 의존성에 대한 코드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 테스트 가능한 구조 어쩌고저쩌고 하는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의존 관계를 내가 실행하고 있는 흐름 안에 코드로 표현을 하게 되면 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교체가 불가능할 뿐더러 외부에서는 그 내부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알기가 어려워요. 들어가 봐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그걸 변경하거나 이렇게 영향을 끼칠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스트 가능한 구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골자의 영상이었는데, 이처럼 의존성에 대한 코드가 자기가 응당 있어야 할 법한 위치를 벗어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실행 로직 안에 포함이 되게 되면 이건 굉장히 예측하기 어렵고 조금 개선하기 어렵게 만드는 코드가 될 수도 있겠다. 모든 의존성 코드가 나쁘다 이게 아니고요. 위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코드들이 더러운 코드로 인지될 수 있겠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생각을 일단 첫 번째로 해봤고요. 두 번째, 구현을 위한 코드는 그럼 또 뭔 소리냐? 구현을 위한 코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추상화 수준에 대한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레이어입니다. 지금 코드를 작성하는 곳이 비즈니스에 관련된 계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런 코드가 있다고 해볼게요. 사용자한테 입력받은 값이 있어. 이 입력받은 값이 있는데 일단 데이터베이스부터 조회해봐. 그래서 무슨 테이블을 뒤져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변경할 수 있는 데이터가 존재해? 만약에 존재하다면 내가 사용자한테 지금 입력받은 이 값을 업데이트를 할게. 그런데 만약에 존재하지 않으면 객체를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값으로 기본값을 채워서 반환해 주려고 해. 이러한 코드가 있다고 해볼게요. 비즈니스를 다루는 계층에서 이런 코드가 등장했어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이 코드만 보고서도 사실은 뭐가 가능해야 하냐? 어떤 비즈니스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코드에서 이게 막 어려운 코드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익숙한 형태의 코드죠. 그런데 이게 지금 뭐 회원 정보를 수정하는 비즈니스에 대한 코드일까요? 혹은 뭐 내가 예매한 티켓 정보를 예매를 바꾸는 그런 코드일까요? 혹은 뭐 최초로 수강생이 수업을 등록하는 그런 비즈니스의 코드일까요? 알 수가 없잖아요. 요컨대 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활용하는 용어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 레이어니까 내 코드는 충분히 어떤 비즈니스인지 설명하는 코드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사용하는 용어가 이 수준에 추상적으로 맞지가 않아. 그럼 추상화 수준이 어긋났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코드가 작성된 것 자체가 잘못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한 코드 자체가 더럽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작성을 해야 되는 곳이 아닌 곳에 이런 코드를 작성했을 때 더럽다고 느낄 수 있겠다. 아, 이 코드는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게 뭔 소린데? 무슨 동작을 하는 코드인데? 라는 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코드를 만드는 것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더 결론에 가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더러운 코드에는 이런 종류가 있을 수 있겠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더러운 코드, 구조적으로 더러운 코드, 또 그 안에는 의존성에 관한 어떤 객체들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코드가 더럽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맞지 않게 자세한 혹은 상황에 맞지 않게 추상적인 코드를 작성해서 이 코드는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코드가 존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앞서 청소의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그런 것을 미리 생각해 놓아야 이 코드를 만났을 때는 이걸 개선해주면 좋겠구나 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이제 조금 더 쉽게 유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부분, 순수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부분을 깨끗하고 순수하게 유지한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더러워도 되는 부분 혹은 더러워질 수 있는 부분들은 그것들 나름대로 따로따로 관리를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러워질 수 있는 부분과 순수한 부분을 완전히 분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생각을 오늘은 조금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가 끝입니다. 봐주신 분 계시다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하고 싶은 얘기, 거의 아마도 제가 최근 한 달간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